그럼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채권 금액이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증은 6만 원, 12만 원, 18만 원, 33만 원 이렇게 1억 원일 때 33만 원까지 가고요. 약소보험 공증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증보다는 조금 저렴해서 1,000만 원일 때 4만 원, 1억 원일 때 18만 원 이렇게 됩니다. 약간 저렴하죠. 그리고 약소보험 공증은 그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강제 집행 시효가 3년이고 금전 소비대차 공증은 그런 집행 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로 진행하실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채권 추심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채권 출신 김사부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서류 하나 작성하고 이제 돈 떼일 걱정은 없겠다. 안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공정증서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공정증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돈 한 푼도 못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일반인들이 공정증서의 종류 그리고 그 종류에 따른 공증의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증비용과 또 공정증서를 잘못 작성해서 휘지 조각이 돼버리는 그런 실수를 피하는 법, 그리고 이 공증서류 하나로 소송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바로 암주해서 추심을 진행하는 그런 실전 노하우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증과 인증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공증과 인증을 혼동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채권 출심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은 인증이 아니라 공증입니다. 사서증서 인증, 이건 당사자들이 이미 작성해온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거, 이런 서류에 홍길동이 서명한 것이 맞다 라고 공증인이 확인만 해주는 겁니다. 즉 서류의 진정성만 높여주는 그런 역할이죠. 이걸로는 절대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사서 인증을 받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야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이건 공증인이 법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서 문서 자체를 직접 작성해주는 공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 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 이런 문구를 넣으면 이 공정증서는 확정 판결문을 받은 것처럼 압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걸 바로 집행권한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증은 소송할 때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고, 공증은 소송 절차를 아예 건너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이패스 티켓, 뭐 그런 셈입니다. 반드시 강제 집행을 인락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뒤에 설명할 건데요. 그 두 가지 공증을 하는 경우에 이런 강제 집행을 인락한다는 내용이 공증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돈을 받아야 할 때 채무자로부터 어떤 공증을 받으면 될까요? 돈을 빌려줄 때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는 보통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고 또 하나는 약소보험 공정증서입니다. 뭐 그거 말고도 또 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라고 있는데요. 그건 흔하진 않고 일단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 즉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자체를 공증하는 겁니다. 원금, 그리고 이자, 또 언제까지 갚는다, 변제기일, 또 지연손해금, 이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모두 공증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소보험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발행한 약소보험을 공증하는 건데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증보다는 좀 절차가 간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증보다는 약간 저렴하고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공증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청구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채권액이
높으면 비싸지고 채권액이 낮으면 싸지고 그러는데요. 대체로 약소보험 공증이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증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표에 보시면 공증 비용이 채권 금액에 따라 달라지죠. 채권 금액이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증은 6만 원, 12만 원, 18만 원, 33만 원 이렇게 1억 원일 때 33만 원까지 가고요. 약소보험 공증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증보다는 조금 저렴해서 1,000만 원일 때 4만 원, 1억 원일 때 18만 원 이렇게 됩니다. 약간 저렴하죠. 이거는 기본 공증 수수료고요. 실제 비용은 채권자, 채무자의 수, 연대 보증인의 유무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만 보면 약소보험 공증이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계약의 원인까지, 원인 관계까지 명확하게 담고 있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더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소보험 공증은 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죠. 그런 강제 집행 시효가 3년이고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그런 집행 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로 진행하실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자, 제대로 된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기다려 채권 추심 들어간다.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오늘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갚지 않았다면 바로 내일 아침에 공증사무소로 달려갑니다. 바로. 그리고 공정증서, 공증했던 그 공증 원본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그 집행문 종이 하나거든요. 집행문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알아서 공증사무소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집행문 신청 비용은 10,000원 발생합니다. 이 집행문이 첨부된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바로 법원에 방문해서 채무자의 유치동산이나 부동산, 예금 통장, 자동차, 급여 이런데 즉시 압류, 경매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이렇게 걸릴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이상한 채무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공증해 드릴게. 이렇게 오히려 공증해 준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채무자는 이미 나 말고 여러 곳에 또 빚을 져서 자기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그런 채무자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증을 100장을 해줘도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당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공증을 남발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공정증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이지 없는 재산을 만들어서 그런 만들어주는 마법의 문서가 아닙니다. 공정증서를 써준다고 무조건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기 전에 그 채무자의 신용 상태나 재산 상태 이런 걸 최소한이라도 파악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는 채권 회수를 위한 여러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 인증이 아니라 강제집행, 인납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 차이는 있지만 분쟁 소지를 줄이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가 더 안정적입니다. 시효도 길고요. 10년. 그리고 공정증서의 핵심은 소송을 건너뛰고 집행문을 바로 받아서 압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입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를 너무 쉽게 써주는 그런 채무자는 빈털터리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공증해줄게요 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경우 사기꾼 채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런 사기꾼 채무자를 구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공정증서는 분명히 채권자에게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무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기를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 김사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